별자리가 왜 재미있나요? 난 재미있는 걸 잘 오늘 못하고 꼭 시비 거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 언제가 어쨌다는 등. 왜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데. 재미도 없는 별자리 여행을 왜 30만 명이 탔었을까요? 하면 또 내가.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는 별자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별자리 여행이라는 책이 이제 89년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획을 걷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별자리가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물어보는 것이 별자리 물어봐요. 별자리가 무엇이냐고. 민 교수님 별자리가 뭐예요? 정갈자리. 정갈자리세요? 그럼 11월생이세요? 네. 예, 이렇게 딱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집이 좀 세신데 좀 물건 안 가실 것 같은데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예. 말이 맞나요? 원래 별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맞아요. 맞고 틀리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편하게 해주잖아요. 먼저 네, 풀 때. 네, 그래서 네. 서양에서는 이렇게 황도 12궁이라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 각자의 별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풀고 있고 들어보면 맞는지 틀린지 떠나서 재밌잖아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매스컴에 보면 오늘의 별자리 운세 맞다 틀리다 떠나서 꽤 재밌으니까. 박사님은 무슨 자리세요? 저는 궁수자리거든요. 12월달. 어떤 활동은 그렇죠. 반인 반마예요. 그러니까 하체는 말이고 위에는 사람. 그러니까 몸은 열정적인데 머리는 이성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과 이성을 같이 갖고 있는 뭐 제 마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맞는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황도시경 자기 별자리를 가지고 별자리 이야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나라마다 별자리가 다 있었어요. 왜냐면 100년,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자체가 이제 그 황도 12궁이잖아요. 태양이 지나는 길에 맞아요. 태양이 지나는 길을 황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별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 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영 교수님이 정갈자리라고 하면 그때 태양이 그쪽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별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별자리를 여쭤볼게요. 무슨 별자리세요? 저는 그걸 몰라요. 양력으로 생각시 아세요? 2월 20일생. 2월 22일. 22일 네. 물고기 자리. 거의 이제 이 물고기 자리면 굉장히 사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물과 관련된 별자리들이 굉장히 이게 사교적인 거거든요. 물은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제가 물고기 자리로.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별자리에 자기가 태어난 날 해가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12개 별자리를 만든 건데 이런 별자리가 과거에는 100년 전만 해도 불이 없었잖아요. 깜깜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해 떨어지면 바로 주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농경사회 속에서는 뭐 이제 가축을 키우다 이러면은 결국은 가축을 돌보기도 해야 되고 그 밤새 가축을 돌보는 그러니까 이 별자리가 목동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축을 지키는 사람이 목동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지킨단 말이에요. 밤새 지키고 있으면 겁도 나고 별을 보일 테니까 아랫마을 사는 순이 생각도 나면 처녀자리. 어젯밤에 우리 와서 양 잡아 먹었던 곰 생각하면 곰자리. 근데 이런 것이 동서양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나라마다 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동방박사 별들도 그런 거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별자리가 있고 서양 별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별자리 얘기를 먼저 하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10,000원짜리 뒤에 보면 그 별자리가 있어요. 천상에서 분야지도라는 건데. 네. 자, 우리나라 별자리를 보면 10,000원짜리.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또 용돈까지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 10,000원짜리 뒤에 보면 여기에 별 지도가 나와요. 네. 요게 이제 결국은 천상에서 분야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 별지도예요. 그 옆에 있는 건 뭐죠, 이건? 이게 이제 이게 혼천이라고 해서 네. 별의 그 고도라든가 위치를 재는 도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또 이제 1.8m 망원경. 그래서 뒷면은 다 천문학이고 앞면도 보면 해, 달, 오봉도라고 있잖아요. 네. 오봉이라는 게 오행성이에요. 네. 1월 오봉도.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완전히 이 천문학과 관련된 거입니다. 그래서 최종대왕도 계시지만. 네. 자, 근데 우리나라 별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뭐냐면 좌측령 500호 들어보셨죠? 네. 그게 우리나라 별자리예요. 그래서 가을철에 별들이 있는 곳들, 황도 역시 태양 지나는 길에 가을철에 별자리가 있는 곳들에는 청룡이 있었고 겨울철 추운 데는 검은색의 현무,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피어나고 할 때는 동쪽에 백호, 뜨거운 여름에는 남쪽에 붉은색의 주작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황도현이 몇 절이에요. 사방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는데 좌측이 500호. 그게 이제 하늘이 별자리였고 거기에서 4개니까 너무 넓은 거니까 이거 좀 더 7등분씩 나눠가지고 세분해가지고 4, 7에 28 해가지고 28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황도식금 같은 별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하늘 중앙에는 맨 가운데 정중앙에는 황제가 계셔야 되죠. 그래서 황제가 계신 궁궐이 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사는 뭐 이제 자미원이 황제가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이제 관료들이 있는 태미원이라고 하는 관청,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장이라고 하는 천시원. 그래서 하늘 중앙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지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청, 백, 홍, 흑 가운데 황제니까 황, 이게 오방색. 이게 결국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별자리였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 그러니까 동양의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 이걸 이야기했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모양만 가지고 저거는 곰 같아. 그죠? 곰자리. 저건 독수리 같아. 독수리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서양 별자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목동들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가 초원이었고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별을 만드는데 이런 아라비아에서 만들었던 별자리를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신화 속에 있는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재밌어야 재밌어지는데 그러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만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서양 별자리를 만든 사람들은 아라비아인데 재미가 없어. 근데 이것을 갖다 유통시킨 게 역시 그리스 사람들이야. 데코레이션을 잘한 거죠. 거기에서 뭐 제우스 신의 바람둥이 바람핀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져.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저는 은하수가 왜 밀크웨이인가? 그렇지. 네, 밀키웨이, 그죠? 그 내용은 아시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은하수가 영어는 밀키웨이인데 이게 결국 우유가 흐르는 글인데 이게 왜 우유가 흐를까? 이게 또 실화에 관련된데 이게 은하수 사이에 두고 거기에 이제 제우스가 등장하고 제우스의 가장 힘센 아들, 위대한 아들이 누구죠? 헤라클레스가 등장하죠. 헤라클레스가 바람피어 낳은 아들이 헤라클레스인데 헤라클레스가 바람 피워서 제우스가 많이 헷갈렸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서. 자, 아무튼간에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올림푸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푸스 신들이 헤라클레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젖을 먹고 커야 되니까. 근데 이왕이면 좋은 젖을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올림푸스가 제일 좋은 젖이 누구 젖이겠어요? 여신 중에 왕 헤라 여신이지. 헤라 여신. 근데 아무리 헤라 여신이 성격이 좋아도 남편이 바람 피고 나온 아들한테 자기 젖을 물리겠어요? 안 물리죠. 그래서 어느 날 헤라 여신이 잠들고 사이에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다니는 신이 있어요. 너무 헤라클레스가 이쁜데 젖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헤라클레스 안고서 날아서 헤라 여신의 침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젖 훔친 거지. 근데 그 순간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헤라 여신이 딱 잠을 깬 거예요. 눈앞에 누가 있으니까. 정말 보기 싫은 헤라클레스. 이 나쁜 놈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젖을 먹고 있으니까 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탁 떼는 순간 그때 여기서 젖이 이제 탁 솟구쳐가지고 하늘로 흘러간 거지. 저는 또 헤라클레스가 확 밀쳐서 이렇게 입에 있던 젖이 흘러나온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무튼 그거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밀키웨이가 됐고 그 밑에 그 옆에 헤라클레스도 있고 그 밑에 우리나라 북두칠성과 닮은 그 밀크 디포라고 해가지고 국자도 있고 우유들은 국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이 조금씩 재밌어지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 신화가 맞냐는 둥, 뭐 점성술에 점이 맞냐는 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근데 하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헤라클레스가 그 헤라 여신의 젖을 먹고 자란 거네. 그래서 헤라 씨가 한 번 먹었던 거지. 계속 좋겠으니까. 헤라 여신이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를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예.